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뉴욕에서 열릴 아주 중요한 외교 행사죠. 제80차 유엔 총회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데요. 이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손에는 시사위크 기사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제목이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 잘 준비된 대한민국 알리기 초점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기사에 나온 정보들을 토대로 그냥 일정만 쭉 훑는 게 아니고요. 기사가 어떤 시각으로 이 방문을 보고 있는지, 그 속에 담긴 뜻은 뭔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기사가 제시하는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의 여러 면모를 한번 같이 그려보시죠. 우선 이번 유엔 총회가 열리는 시점, 이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그냥 매년 열리는 총회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엔 창설 80주년.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해죠? 그렇죠. 게다가 190개 넘는 회원국 정상들이 다 모이는 거니까 뭐랄까 정말 최대 규모의 다자 외교 무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대통령한테는 취임하고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인데 지난번 G7은 좀 급하게 갔었잖아요. 취임 직후라. 아, 맞아요. 정신 없었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번 유엔 총회를 사실상 실질적인 다자외교 대비 무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 실질적인 대비. 그 표현이 의미심장하네요. 네, 뭐랄까 그만큼 이번 방문에 거는 기대나 무게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 기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냥 참석하는 걸 넘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제목에서도 잘 준비된 대한민국 이걸 딱 내세웠잖아요. 왜 맞아요. 그래서 기사는 이번 방문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좀 한 단계 높이고 뭔가 계획되고 짜임새 있는 외교를 보여줄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목표 중 하나가 그거 같아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한국 위상을 좀 단단히 하겠다 이거죠. 네, 핵심 목표 중 하나죠. 특히 그 23일에 예정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 기조연설.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기사를 보면요. 여기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평화나 개발, 인권 같은 핵심 가치에 적극 기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힐 예정이라고 아주 상세하게 전하고 있어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 표현이 좀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기사는 그 표현의 배경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맥락을 짚어주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한국전쟁 때 유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공여국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또 최근 몇 년간 좀 민주주의 후퇴 논란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우려들이 있었죠. 그걸 딛고 다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돌아왔다. 이걸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사의 뉘앙스는 뭐랄까 우리가 어려움을 딛고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이제 그 경험과 힘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는 걸로 보여요. 아하. 그런 역사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 역할을 하겠다는 거군요. 네, 기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외교 활동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네요. 어떤 활동들이죠? 기사에 따르면 그 기조연설 하는 날 오후에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날 예정이래요. 사무총장이요? 네,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 노력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지해달라 이렇게 당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정책을 국제 외교 최고위급에서 직접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으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만남이네요. 그렇죠. 기사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결국 한국의 외교 비전을 국제사회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교 무대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방문 첫날 일정부터가 아주 경제 중심적이던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22일에 세계 경제 포럼 WEF의 이장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를 만난다고 하죠. 네,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 인공지능, AI랑 에너지 전환, 이거 정말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잖아요. 여기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와, 블랙록 CEO와의 만남이라 이건 단순한 만남 이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사도 그 만남 자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블랙록이 굴리는 작은 규모로 생각하면 이건 뭐랄까 그냥 얼굴 도장 찍는 걸 넘어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유치
또 관련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투자 서밋도 있다고요? 월가 인사들 모아놓고. 네, 맞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특히 규제 혁신이라든지 투자 환경 개선 노력 같은 걸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국내에서 강조하는 민생 경제 기조가 외교 무대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느낌이네요. 네, 기사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경제 살리기랑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걸 국제사회,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확실히 보여줘서 신뢰를 얻고 이걸 실제 투자 유치로 연결하려는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상당히 실리적인 외교네요. 그렇습니다. 기사는 이외에도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이런 주요국 정상들하고 양자 회담 계획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단순히 친목 따지는 수준이 아니라 방산 수출이라든지 원전이나 인프라 건설 수주 같은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실용 외교의 하나로 볼 수 있겠군요. 네, 기사는 이건 역시 실용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또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까 프랑스 얘기 나왔는데 프랑스가 주최하는 팔레스타인 관련 국제회의에도 우리 측 인사가 참석한다고 기사에 나오던데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네, 기사는 그 부분도 실용적 외교의 한 예로 들고 있더라고요. 중동 문제 같은 민감하고 중요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이 그냥 외면하지 않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관련 국가들하고 외교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협력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그런 다목적 카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방문 일정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유엔 안전보장사회 안보리 관련 활동인데요. 아, 네. 그 부분 중요하죠?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한대요. 네, 맞습니다. 24일에 열리는데 주제가 인공지능 AI와 국제평화 안보라고 하죠. 와, AI와 국제안보라 상당히 시혜적이면서도 좀 미래를 내다보는 주제 선정 같아요. 네, 기사도 이 활동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의 주재하는 걸 넘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핵심 안보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으로 그리고 있어요. 기사에서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도 인용했던데요. 네, 직접 인용해서 이 활동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무엇보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선진국이 주도했던 AI 이슈를 좀 더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선언적 의미. 어감이 꽤 강한데요. 우리가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야심을 보이는 걸로도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단순히 기술 문제를 넘어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중요한 논의를 이제 한국이 좀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지는 거죠. 기사는 이게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새로운 국제 규범을 만들고 안보 담론을 설정하는 데서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형식 자체도 그 중요성을 더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점도 기사가 짚고 있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혹시나 하고 궁금해했을 만한 만남인데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이번 방문 기간 중에는 계획에 없다고 기사가 명확히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 말입니다.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는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나요? 그러니까 불과 지난달 25일에 이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바로 다음 달인 10월에는 한국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뉴욕 방문에서 굳이 별도의 양자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성은 좀 낮았다, 이게 공식 입장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는 혹시 최근에 진행 중인 한미 간 관세 협상 이게 좀 잘 안 풀려서 회담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기사가 그 부분도 언급하던데요? 네, 기사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가 기사에서 인용된 바에 따르면 관세 협상이 안 돼서 정상회담이 안 된다, 그런 것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고 지금은 관세 협상은 협상대로 실무선에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합니다.
아, 그러니까 회담 불발과 관세 협상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기사는 그렇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만 말씀드리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는 시사위크 기사 한 편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방문 계획,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여러 전략적인 의미들을 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기사 내용을 쭉 종합해보면 이번 방문은 단순히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글로벌 책임 강국, 그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딱 각인시키고 동시에 투자 유치 같은 실용적인 경제 외교 성과도 거두고 나아가서는 AI 같은 미래 핵심 의제에서 주도권까지 확보하려는 정말 여러 층위의 목표를 가진 행사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맞습니다. 기사가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건 준비된 외교, 그리고 전략적인 외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유엔 창설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시점에 딱 맞춰서 과거에 국제사회 도움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나라로 완전히 발돋움했다. 이런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네, 그런 서사를 만들려는 거군요. 그렇죠? 또 기사가 주목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AI와 안보라는 미래지향적인 이슈를 선점하려는 시도라든지 월가 금융인들 직접 만나서 투자를 호소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한국 외교가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기사는 결국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 정립이나 실질적인 국익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